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삭감의 기본을 한번 다져보겠습니다. 삭감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의 집을 깎는 거예요. 위에서 깎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삭감의 예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연봉 삭감 이런 거 하잖아요. 연봉이 깎이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기본적인 원래 연봉은 있는 겁니다. 위에서 조금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감을 할 때는 상대방 집을 어느 정도는 지어준다는 전제로 위에서 눌러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에 흙의 진영이 굉장히 모양이 깊죠? 넓고 깊습니다. 이런 장면에서 어느 부분을 먼저 깎아갈 것이냐,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여러 정답 중에 하나는 이쪽을 어깨 짚는 것입니다. 이 수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수를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밀면은 뛰거나 보통 느는 수를 많이 두는데 뛰는 수가 조금 더 가볍죠. 끼워 이으면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흙집을 자연스럽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깨 짚는 수를 여러분들이 상대방 진영이 조금 깊다 할 때는 가장 먼저 떠오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반대편으로 밀어도 이렇게 뛰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행마를 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위에서 어깨를 짚어서 밀면은 뛰는 거, 이쪽으로 밀면은 뛰는 거. 밀었을 때 느는 수도 생각할 수 있어요. 받아주면 계속해서 늘고 위에서 누른 그런 느낌이 확 강하게 다가오시죠? 밀었을 때 역시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는 거랑 뛰는 거는 약간 무게감의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뛰는 게 조금 항상 가볍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하변의 흙 진영이 굉장히 깊어요. 여기를 어떻게 깨면 될까? 이런 모양의 기본은 제가 지난 참고도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어깨를 짚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밑으로 밀면은 이렇게 뛸 수도 있고요. 늘 수도 있습니다. 뛰는 게 조금 가벼워 보이기도 하네요. 끼워 이으면은 이런 식으로 호구를 쳐가지고 이렇게 날일자 줄 수도 있고요. 늘면은 이런 식으로 떼어가지고 위에서 눌러진 모습이죠. 밑에 흙집은 어느 정도 지어줄 생각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이 어깨 짚은 수의 의도는 만약에 흙이 먼저 두면 이런 식으로 드는 수를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흙이 둔다면은 위에서 깎는 수가 조금 더 선이 위쪽으로 당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어깨 짚는 수는 미연에 흙이 이렇게 집을 넓히는 수를 미리 없애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자, 어깨 짚었을 때 반대로 밀면은 역시 뛰거나 늘거나 하면 되고요. 뛰는 것이 조금 더 가볍겠네요. 이런 식으로 두면은 흙 진영을 굉장히 잘 삭감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모양에서 어깨 짚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 이유는 깊게 들어가면 위험해질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뒷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조금 말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렇게 들어갔을 때 뛰어나오는 것보다 위에서 눌러가는 것이 조금 더 탈출하기에 용이하겠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침투라고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이렇게 어깨 짚는 수는 삭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깨 짚는 수 이 장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삭감법으로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눈에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장면도에서 좌변의 흙 진영을 깨고 싶습니다. 어떻게 깨는 것이 좋을까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뭐라고 했죠? 어깨 짚는 거죠. 자, 바로 여기를 어깨 짚어가면 굉장히 훌륭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밀면 뛰어서 어렵지 않게 삶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잘 깬 모습이죠. 밀면은 지금은 뛰어도 되고 늘어도 되고요. 이 돌이 공격당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막으면은 지금 이 자리 밑에도 선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흙도 위에서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받아주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면은 유유히 탈출하게 되면은 흙 진영을 납작하게 누르는 효과가 있겠죠. 자, 밑으로 밀면은 역시나 뛰어가지고 이 돌이 심하게 공격당하지는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뛰어가더라도 더 이상 공격은 힘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어깨 짚는 수, 이 모양에서 흙 진영을 깨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침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공격을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해지죠. 이렇게 봉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꽉 막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에서 눌러간다면은, 봉쇄가 되지 않고 흙 진영을 깨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갔을 때, 봉쇄를 당했을 때 답답할 경우에 우리가 5선, 4선 위쪽에서 삭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어깨 짚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깨 짚는 삭감하는 수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거 말고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에 돌을 놔서 삭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장면들을 보시면요. 지금 하변 쪽에 백 모양이 굉장히 골짜기처럼 깊게 형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뭐 어깨 짚거나 모자 씌우거나 그럴 만한 백돌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삭감을 하느냐? 이런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지금 이쪽에 백돌하고 이쪽 끝에 백돌하고 이렇게 이어요. 선을 그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지점 어디에 돌을 놓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경계선 기준으로 삼는 거죠. 자, 여기에 이렇게 두는 수가 이 모양에서 베스트 삭감 방법이 되겠는데요. 받아주면은 이렇게 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하면 만족입니다. 자, 이런 데는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깊게 침투를 해버리면 위에서 그냥 씌워서 공격을 하더라도 살아도 별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둑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가지고 이렇게 쌈지를 뜨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위에서 깎는 것이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자, 그거를 나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아래쪽에 백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자가 되어 있죠. 그쵸? 그 뜻은 뭐예요? 다른 곳에는 그만큼 흙돌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흙이 진짜 형편없는데 정말 가치 없는 데다 돌을 놓은 게 아니면은 바둑이라는 거는 한 수씩 교환을 하는 내가 두면 상대방이 두고 상대방이 두면 내가 두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이상한 데 두지 않은 이상 판의 균형은 맞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은 상대방이 집을 지으려고 투자를 많이 한 곳이기 때문에 순리에 맞게 지어주는 것이 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고 그것이 바둑의 흐름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내가 바둑을 좋게 잘 두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 투자한 돌을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는 수는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어주기 싫다고 해서 다 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그 흐름을 거스르고 이렇게 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 몇 집이에요? 한 20집 깼나요? 20집, 뭐 25집 깼다고 한데 그 바깥쪽에 백이 거꾸로 가져가는 두터움이라는 가치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때는 그냥 지어주세요.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걸로 충분하고 그만큼 나는 다른 데 가면은 바둑이 조화롭게 잘 짜여지더라. 자, 전체적인 집을 한번 볼게요. 아래쪽에 제가 다 지어줬죠? 2, 4, 6, 8, 20, 뭐 30집. 뭐 30집 많이 봐주면은 뭐 35집 정도 났는데 흙집은 곳곳에 정말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니까 백이 이 하변을 짓는 동안 논 게 아니에요. 우하 귀 쪽에 10집, 뭐 좌변 쪽에 충분히 뭐 한 40집, 50집은 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집은 욕심부려서 골짜기에 쳐들어가서 다 깨먹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지어주세요. 이런 거를 잡으러 온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백이 잡지 못하면은 이거는 백이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들어가가지고 백에게 큰 외세를 허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위에서 삭감하는 선을 찾으셔서 이렇게 깎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깨 짚는 수법 그리고 경계선과 경계선을 잇는 그 어느 지점에 착수를 하는 소위 말하는 낙하산 삭감 수법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예시에서 이 흙 진영을 깨는 낙하산 수법, 백은 어디를 두는 게 좋을까요? 제가 경계선을 찾는 팁을 드렸죠. 바깥쪽에 상대방 돌을 선으로 이어가지고 그 중간 언저리쯤 놓아라. 그러면은 잘 안 잡힙니다. 자, 여기서는 요수랑 요수 다 됩니다. 여기 다 비슷해요. 요 언저리를 찾아서 두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씌웠을 때 어렵지 않게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공격을 한들 절대 죽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굉장히 탄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언저리 A, B, C, D 네 군데 중에 하나를 두시면은 흙 진영을 잘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저리 경계선에 두면은 상대방이 이제 후퇴를 해서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그 정도를 지어줘도 바둑이 괜찮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이루어진 바둑이라면은 그래서 그 적정 경계선을 찾아서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오늘의 마지막 예시입니다. 제가 낙하산 삭감 수법을 알려드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여기서 이제 하변 쪽에 백 진영, 골짜기 같은 이 진영을 깨야 되는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상대방의 진영이 깊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다른 쪽에 내 돌이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쪽에 내가 집이 충분할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다이빙 하지 말고 위에서 적당히 깎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유를 부렸다가는 백이 한 수 났을 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삭감도 못 해볼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한번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삭감을. 자, 정답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이렇게 다이빙 하는 거는 지나치다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냥 공격하는 척만 해도 흙이 별거 없습니다. 사느라고 고생 잔뜩 하고 결국 바둑은 별로 좋지도 않고 백이 좋고 막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장면에서는 어느 정도 지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선이 어디냐? 바로 정답은 이 언저리입니다. 여기 셋 다 괜찮아요. 이 경계선, 여기 돌과 여기 돌을 이어서 선을 쫙 그었을 때 그 중간 지점 어딘가에 위치해 있죠. 여기 C, D, E 요 세 자리가 다 괜찮은 수입니다. 자, 위에서 씌우면은 이제는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백이 뭐 씌워서 재미를 보는 기회를 날렸잖아요. 그러니까 백도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요 정도 집은 지어줘도 바둑이 괜찮다 그랬어요. 자, 옆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고요. 요 정도로 깎는 것이 괜찮은 수법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제가 오늘 삭감의 기본을 알려드렸는데 상대방 진영에 돌이 조금 놓여 있을 때는 어깨 짚는 수, 어깨 짚는 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면 좋고 이렇게 상대방 모양이 깊은 골짜기처럼 돌이 많이 투자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상대방의 돌과 돌 끝을 이어가지고 그 선 가운데 언저리 적당한 데 갖다 놓으면은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쉽게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그 돌이 살아가면은 위에서 충분히 누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상대방 많이 돌이 투자되어 있을 때는 너무 다 깨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히 지어주세요. 왜냐? 내가 그동안 다른 데서 놓은 게 아니라면 내 집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셨죠, 여러분? 이제 삭감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전에서 가볍게 위에서 눌러가면서 적절한 삭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